우리 문중의 보물. 우리 문중의 보물은 귀중한 물건이 아니라 정신을 담은 선조님들의 문집입니다. 여러 문집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문집은 회산서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회산서고는 영혼고, 송강고, 시감고, 부원당고, 조대고, 종고고 이렇게 6문집을 엮어서 발간한 것이 회산서고입니다. 한글로 번역해 놓았지만 그 내용이 재미가 없다고 구입하여 보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회산세고를 읽으시면 선조님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선조님들의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대종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소 박물관에서는 매년 영주 선비 정신을 알리는 문화행사로 영주 출신의 여러 선비들의 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감선생 문집을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에 의뢰하여 경북대학교 박영호 교수님이 번역하셔 한글본으로 발간하여 저희 문중에 50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시감선생 문집입니다. 책의 구성을 보니까 회산세고와는 정말 다른 전문가가 편집한 서적임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342페이지입니다. 아직 이 서적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호평공파 26세로 작고하신 휘 영두 대부님께서 번역하시고 해석하신 회산세고의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씩 소장하고 후세에 전해진다면 이 책도 그 집안의 보물로 될 듯합니다. 현재 대종호의 사무실에는 40권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대종의 사무실에 오시는 분에 한하여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소중함을 알기에 2025년 수락당이 보수되어 준공식을 할 때 준공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한하여 표지를 새롭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한 권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시감 문집을 소수선 박물관에서 다른 문집보다 이 문집을 먼저 발간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중에서 시효를 받으신 유일한 분이 정익공 휘 섬자 할아버지 문집입니다. 정조 임금도 읽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집보다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2023년 8월 달부터 제가 정익공 문중의 대표를 맡고 있죠. 4달 전에 동양대학교 선비연구원에서 제가 정익공 문중의 대표라는 사실을 아시고 축간사를 부탁하기에 축간사를 보내드렸더니 책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축간사 시감휘 황섬 선조님의 시감문집을 한국선비연구원에서 번역해 주시어 후손으로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공의 조부 용원공 휘 사자우자께서 중종 29년에 우찬성을 지내셨기에 공께서는 1544년 한양에서 출생하시고 예천 출생의 약포 정탁선생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히시고 과거에 급자하여 관직에 등용됩니다. 사헌부 대사관을 역임하시다가 매제 유영경이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라는 선조의 뜻을 따르고 있었기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1608년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풍기 백동 희걸로 내려와서 수락당을 짓고 영주의 선비들과 유생들에게 학문을 전수하셨습니다. 고든 성품으로 선조 임금께서 옷내무새를 흩뜨리고 후궁들과 계실 때 전하 채통을 생각하시어 의관을 바로 하소서 하는 간언을 드리니 선조 임금은 대사한 시감공이 나타나면 즉시 옷매무새를 고쳤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왕조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11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에는 1795년 청근융 60년 진화 정사 이병모 등을 소견하고 시감의 시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임금께서 물으니 병모가 아뢰기를 역시 신어로서는 미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건세의 시들을 보면 슬프고 울쭉한 음절을 띠고 있으니 모두 시를 배우는 본뜻을 잃었다 하겠다고 평하였다. 임진 11시 선조임금과 광해군을 영병과 관계까지 호종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조선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지으신 시문들이 엄울하였지만 관료들이나 학자들도 시감의 글이 훌륭하다는 정평이 있었기에 정조임금께서도 시감의 글을 읽으신 것입니다. 후일에 시호를 받으시니 정익이십니다. 한글 세대인 오늘날 아무리 아름다운 글이라도 한자로 쓰여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선조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국역하시는 분들과 동양대학교와 한국선비연구원 분들의 선비 정신을 우러러 흠모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시감문집이 번역 출판되어 후세에 전할 수 있음에 기쁜 마음으로 전국문중 대표로서 종인들의 뜻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시감공 14세 손 정익공문중 대표 황정보.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신 선조님의 후손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손들에게 계명으로 알리는 글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가정에서는 자손의 품격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나니 가장 높은 품성에 이르면 집안에 들어간 적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조에게는 순종하며 오로지 심신을 기울여 옛 글을 읽어서 독서는 아침에는 경전을 읽고 낮에는 고문을 읽으며 혹은 글짓는 법을 익히며 밤에는 아침에 읽은 경전을 암송한다. 그 몸가짐을 바르게 지키고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성급하게 내딛지 말고 망령되고 이치를 모르거나 어리석은 산만한 이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선인 군자가 되기를 기약할 수 있다. 국가에 들어간 즉 영명한 준재들과 널리 사귀어 글을 논술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잡다한 일로 치닫지 말아야 입신양명하나니 부모를 드러나게 함에 있어서 가문을 빛나는 영화가 있다. 그 두 번째 품격의 이름은 어버이에게는 효도하고 어른에게는 공경하며 벗들에게는 믿음을 주되 법은 두려워해서 몸가짐을 삼가하고 경계하라. 사당은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되 제사는 정성을 다해 지내고 남들과 다투어 송사를 하지 않으며 선대의 사업은 변경하지 말고 고향의 종족에는 죄를 얻게 하지 마라. 또한 자녀들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노복들에게는 어루만져가며 다스리되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서로 치우침이 없게 하라. 가장 낮은 품격의 이름은 오로지 마음껏 어떤 사물을 기호해서 부모 공양을 돌보지 않고 용맹과 이익을 좋아하면 형육에 빠지게 되니 남을 불러서 헐뜯는다면 여기 부모에게 미치나니 어쩌다가 추색으로 달려들면 채통이 떨어지고 몸이 상하느니라. 이 세 등급의 품격 중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 선택할 바를 알 것이니 늙은 할애비는 비록 많이 늙었으나 사람을 꾸짖으면 명혹하나니 예전 사람이라 견문과 지식이 모자란다고 말하지 말면 다행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익공 할아버지의 자손들에게 계명으로 알리는 글 내용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죠.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시대는 어떤 학문을 하여야 했나요? 그 시대와 현재 공부해야 할 학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라, 학문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부 따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품격에 이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대의 사업은 변경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던 시절에는 인간이 하늘을, 우주를 나른다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우주를 가고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현대는 많이 다릅니다. 선대의 사업은 변경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선대에서 전해주신 일들이 틀려 있다면 그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손으로서 불효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외의 모든 내용은 후손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내용입니다. 자손들에게 계명을 알리는 글, 이것도 시간문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